꽃다발 전달은 지난해 동산예비 행정구역 신설로 영무예단 아파트 막곡산리 권용호 기자님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2026년 안동 시정 설명 및 분산업 업무 보고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공동소통에 참여해 주신 분산업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대한 시민과 함께 그리는 미래 안동 2026년 안동시 시정 방향이 주요 사업을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여건입니다. 안동시는 9년이나 긴 인구 감소 시기를 넘어 2024년 만명에 성공하였으며 민간 비획된 사는 국토비 공고 사업에 선정되어 시정에 활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2026년 안동시 예산은 1조 6,640억입니다. 여기에 추경 예산을 더하면 그 규모는 증가될 것입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 30.5%, 농구 분야 15%로 예산을 적재적소에 분배하여 더 나은 시민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지역별로 추진 중에 수많은 사업은 우리 시 어느 하나 소외되지 않고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시정 목표입니다. 누리는 삶, 나누는 행복, 나누는 미래라는 시정 목표 아래 전 직원은 2020년에도 쉼없이 노력해 가겠습니다. 분야별 시정 방향 및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안동다운 등 예를 활용하여 기반을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대 더 큰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사계절 축제와 관광인프라 조성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누구나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연중 다채로운 명소로 안동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더 큰 즐거움을 선사하겠습니다. 와력터널 미디어 파서드, 원령교 야간조명으로 안동의 멋을 다하고 원령교 복합문화공간과 음악 같은 상상 요소제자, 콘텐츠 버스들을 통해 관광의 흥을 다합니다. 700리 대개 기할길 제행에서 관광자와 하여 안동의 예를 전국에 알리겠습니다. 원도심과 원령교 안동원을 잇는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금년 4월에 개최된 도민체전 등을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과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 등을 통해 관광객 1천만 시대를 열어 세계로 나아가는 진정한 한류 중심 안동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경제, 산업, 농업 분야입니다. 지역 경제에 활력과 인력을 대해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신시장, 구시장, 공동시장 등을 금년부터 본격 조성하겠으며 인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도 지원하겠습니다. 발로 뛰는 투자 유치와 바이오 백신 산업 기반 일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주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동서남북에 농기계 문제 사업소를 설치하겠으며 농기계와 농작물 보호료 부담도 줄이도록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드론을 활용한 공동관절 지원으로 농촌 일정 부족 해소와 노동력 절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 기업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바이오 생명 국가산업단지를 조기에 조성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인 햄프 사업 등과 스마트 농업 확대로 안동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보건 분야입니다. 보고 계신 화면은 2027년 중공업 목표로 영상중에 건립 중인 공공산업조리원과 문화브랜드 조합도입니다. 안동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이 교육, 청년의 사업, 노후 행복의 세대별 교육을 기대에 응답하는 의료, 요양, 돌봄이 합쳐진 안동형 통합 돌봄 사업도 도입됩니다. 예방과 선제적 대응에 더해 마음 건강까지 시민 건강의 전 분야를 세심하게 살펴나가겠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학습 지원과 장애인과 취약계층, 임신 출산 가정에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여건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시민들의 여가 활동 지원과 일상 건강을 위해 학교 도보자, 낙동강변 실개천, 스포츠 육사도 확충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갈 국립과대학을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산불 예정으로 완전한 일대 회복과 더불어 마음 건강까지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안전 환경 분야입니다. 소통으로 호감을 채우고 일상에서 안전과 편력한 삶을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도 소통하는 행정으로 시정의 시민 공감을 더하고 국내외 자료도시, 세계 인문도시와 교류를 확대하여 안동의 위상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편리한 삶을 위해 스마트한 행정, 편리한 대중 같은 신속감 있는 행정을 추천하겠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사전 대비 체계를 확립하여 생활 속 안심을 더한 안전한 안동을 만들겠습니다. 안동의 자랑인 청정함을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안기천 대하천 보건 사업과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안동은 2개의 댐을 보유한 무료도시입니다. 우리가 보유한 풍부한 소자원을 안동의 미래 자산으로 만들어가는 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 건설 녹지 분야입니다. 보다 새롭고 보다 편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관광 전반을 개선하겠습니다. 중앙선 1구사이 안동역에 부초평 규모의 도시특별 조성하겠으며 대경으로서 앞뒤로 시민 참여형 생활정원을 조성하고 금소생태공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하여 안동을 명실상부한 정원도시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산불 피해 지역 복구를 신속히 추진하겠으며 소실된 기능상 휴양림은 레저 체험형 휴양림도 재창조됩니다. 또한 임업소득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맨발 산책로 실개천 구간을 확장하여 낮에는 활력, 밤에는 낭만이 있는 안동만이 선사할 수 있는 명품 수변공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공간을 재청조하겠습니다. 중앙선 폐선부지는 문화관광 레포트 복합공간으로 재개발을 하고 강남 강북 연결도로 옥양동 넓은길 조성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불 피해 지역 정비사업과 도심 취약지역 생활개선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내 지역 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생활 여건 개선과 사통 발달 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문경에서 도청 안동을 잇는 대경권 대순환 철도, 서대구에서 통합신공항, 유성 안동을 잇는 순환광역 철도망 연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 안동시는 위대한 시민과 함께 포용과 상생의 안동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풍산을 2026년 업무계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26년은 대동환영 일신흥력 중심으로 풍산업 주민 모두와 함께하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풍산업 업무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분야로 소규모 주민 투건사, 개발사, 소하천 전기사업 등 104건에 27억을 집행하여 재예방과 주민 불편 사업을 해소하였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직불제 등 농가소득 보전, 농기계균 농자재 지원, 가축 전염병 예방 등 지원이 필요한 농가에 77억을 지원,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영농기 부담을 줄였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공중 주민주도의 적극적인 내내 실천 능력 추진과 근린하우스 및 영농 폐기물 집탄형 관리, 도로 전기 등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크리시티 조성에 앞장섰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복지 사업 시장 관리, 찾아가는 복지 상담, 민간 협력 특가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정된 생활 보장과 주민복지 기회에 기여하였습니다. 소통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인식 감염과
시설물 정도, 주민들의 문화생활과 여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풍산 지원과 주민들이 핵심하여 노력한 결과 풍산읍은 2025년에 국년도 종합행정평가부장, 클린시티 추진단 정책부장, 가로경관 조성사업 최후 판결 후자를 보고했습니다. 다음 2026년 전국대회를 보고 있습니다. 현장 행정 소통을 강화하고 기관 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소통 행위를 통해 주민 모두가 행복한 풍산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자생단체와 연계한 환경 전문 활동으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촘촘하고 강화된 인간 행정과 국정 국제 서비스 정신을 살기 좋은 풍산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농민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농업 정책을 적기에 지원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 개발 발전과 현재적 재해 방어, 풍요로운 풍산, 나날이 발전하는 풍산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풍산은 상립이, 내공이 이런 유유지 상계서에 계절에 맞는 꽃단지 조성을 통해 유지 정비 효과가 더하고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도시를 제공하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작년 농산물 도내시장 있는데 유유지의 해바라기 같은 조성한 모습입니다. 국도 34호선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으로 촬영을 정하는 남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병원연대 저희 풍산읍 지원 모두는 작은 목소리도 소중히 듣고 책임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행정축제로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풍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상으로 풍산 응모복을 마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시도위원회 나오셔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세임을 드리고 간단한 덕담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영상국도의 김대진입니다. 또 이번 한 주를 우리 풍산읍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공간 소통이 나도 시작이 돼서 한 주가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보니까 풍산읍의 인구증과 요인을 가져왔던 영무예담의 마포 상리 이장님께서 한 해의 꽃다발을 이렇게 들어주시더라고요. 또 남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민선 8기 지난 3년간 정말 많은 변화와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보셨지만 안동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 이렇게 보면 풍산 은민들과 시민들과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그 시장 행정이 삼위일체가 돼서 혼연일체가 됐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난해는 안동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성과를 이뤄냈고 지속 가능한 안동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을 이뤄냈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서 정말 앞으로 풍산읍과 안동시가 어떻게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좋은 의견을 주고받는 공감 소통입니다. 많은 의견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협력할 사항들을 메모를 해서 함께 안동시 행정과 협력해서 지속 가능한 안동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지역구시원 김순중입니다. 저희들 4개 명지역구 가운데서는 마지막인데 자리를 다 채우고 남아서 이장님이 저 뒤에 계신 것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참석하신 분들도 지역의 단체장이나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이장님도 위주로 오셨는데 다시 말하면 풍산에 이렇게 인재가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뒤에 화면을 보면은 큰 화면이 풍산 들리고 농산물 도매시장도 있고 또 농단지 바이오단지가 배경을 했는데 이렇게 같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랑할 게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아까 우리 안동시의 예산 설명할 때 보니까 풍산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배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도농 간의 차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할 일이 많다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해봤습니다. 작년에 선물 왔을 때도 우리 풍요로운 풍산을 지켜주셔서 저 지역구 가운데서는 가장 안전한 지역이었는데 앞으로 다
평안하시고 안전하시고 또 풍요로운 동선을 잘 지켜주시기를 기원드리고요. 저도 임기 좀 남았는데 변함없이 주민 가까이에서 역할하는 어머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기회인데 의견 주시고 건의해 주시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동 의원님께서도 우리 풍산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안부 전하고 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안동시의 신년 하루는 대동하용 일심풍년입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서 날마다 새로운 안동을 건설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동은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와 기회를 반복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우리 안동은 세계 속의 한국 속의 한국인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로서 작게는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성장 거점 도시로 크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풍산 은민이 있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풍산읍은 안동의 성장 동력입니다. 바이오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고 바로 옆에 도청에 있는 이러한 도청과 안동을 연결하는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주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작게는 풍산업, 크게는 안동시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꿈꾸는 자만이 행복을 누릴 특성이 있다고 해요. 제가 늘 강조했던 말 중에 하나가 규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면 비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후제를 지내나 말다 이렇게 해버리면 비가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풍산원님들은 항상 꿈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풍산을 위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 주민들께서 궁금하신 내용,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고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질문이 끝나면 마칩니다. 그러니까 늦게 질문하셔도 관계없으니까 순서대로 질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정리 2장 권영현입니다. 먼저 경기청 시장님께 시정 업무의 요구가 많으십니다. 제가 2장으로서 개정 까칠대 마을 산업단지 편입 문제 때문에 수차례 건의를 드렸으나 확고한 답변을 듣지 못해 한 번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까칠대 마을은 아시다시피 이제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너무나 힘이 드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마을을 산업단지로 편입해 주셔서 스마트팜 사업 200억과 우분 교체 사업 300억 사업을 까칠대 마을에 사업 예정지로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특히 스마트팜 사업은 남부 발전소에서 나오는 물과 폐유를 이용하기에는 누가 봐도 가장 입지 조건이 좋습니다. 첫째, 주민 수용성이 완벽하고 둘째, 남부 발전 연계성이 좋고 산업단지 편입과 맞물려 마을 전체로 새로운 디자인 할 수 있고 이거야말로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스마트 농업과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에 장소 고민 그만하시고 우리 까칠개 마을로 딱 결정해 주십시오. 체육시설까지 몇 가지 지어주시면 더 주민들은 시장님의 그 결단을 예서들어서 고마워할 것입니다. 것은 앞에 체육시설인데 완충 녹지가 있어가지고 지금 체육시설 설치가 흐지부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했느냐면 체육시설 부지를 완충 녹지 포함해서 산업단지 안에 편입시키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체육시설 완충 녹지 해제 문제가 없어지니까 다 편입시켜버리면 그 면적만큼은 산업단지로 부지 편입을 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까칠개 마을을 또 이제 편입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전체를 또 합의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까칠개 마을을 편입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용도가 정해져야 돼요.
산업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뭔가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방금처럼 스마트팜을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나무발전소에서 여러 가지 기금이 나와요. 제가 늘 강조했던 말에 이 기금을 동네별로 나눠쓸 것인가. 그 다음에는 전체를 모아서 수익 사업을 해서 이 수익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동네에다 나눠쓸 것인가. 이건 누가 결정해야 돼요? 주민들이 결정을 해야 돼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개인적으로는 나눠 쓰지 말고 하나의 수익 사업 모델을 만들자.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나눠 쓰면 돼요. 처음부터 나눠 싸우면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의 모델을 만들고 스마트팜을 만들고 거기에 관광농업까지 만들면은 스마트팜에서도 수익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관광농업 수익이 나오는 거고 우리 늘 주민들 하는 이야기가 목욕탕 없다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목욕시설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스마트팜 관광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도 주민들이 하고 수익을 가지고 분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풍산 국민들이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분 고치한 일과사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이제 말은 또 환영을 하겠죠. 또 그 사람 또 반대요.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안동시가 탄소 중립을 가야 됩니다. 중립을 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개발을 못해요. 그러면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는 우분을 축산 분뇨가 제일 많아요. 이걸 줄여야만 돼요. 줄여야만 앞으로 축산업도 발전시키는 거예요. 근데 소하고 돼지는 키우고는 싶어요. 근데 문제는 처리 시설은 돼지 몇 명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 전체가 합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또 이와 같은 편입이 가능한지 또 서로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 전체가 어떻게 합의하는 결론이 나와야 그 다음에 안동시가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까치기 마을 전체를 또 편입을 시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뭐 뭐냐 편입을 시켰어요. 결국은 보상은 감정가에 있어가 보상을 못해요. 그 다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감정가가 작다고 또 안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답이 없는 거죠. 이러한 모든 문제에 관해서 주민들이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 결정이 나면 안동시는 경상북도하고 또 남부발전소하고 대비해서 남부발전소 보고 돈 좀 더 달라면 다 주죠. 그거는. 남부발전소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합의를 해서 결론을 도출해 주시면 안동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거는 그거에 공감을 제가 말하는 중 거기서 동시에는 그리고 담당자는 감독입니다. 부산업에 돈이 없나 것이 이템이 왜 이리 잘 안 되나? 돈이 없어요. 돈 좀 주십시오. 국장이 내일 당장 시스템 바꿔요. 잘 들으십니까? 그거는 당연 같아요. 다른 아니라 지금 도전 중앙 통합한다고 부릅니다. 그리고 전국도 통합한다고 며칠 후에 장관 투표 방문을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안동과 예천 가장 인접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이 있을 것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통합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중앙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지원금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안동 예천이 통합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통합청사를 지으신 계획이신지 짓는다라는 어느 위치에 지으신 계획이신지 더 급한 것이 경북대구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철일 사님께서 몇 차례 통합을 시도했습니다만 주민 공감대 형성이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통합이 두 번 무산됐어요. 최근에 와서 통합이 다시 급물살을 펴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경북과 대구가 통합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경북 도청 신도시가 없어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도청 신도시가 없어지는데 안동 예천 통합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경북과 대구의 통합을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시키는 방향을 만들어야 돼요. 통합의 전제가 뭐냐? 통합을 하기 위해서 왜 해야 되냐? 수도권 1급 체제에 대항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통합을 해서 수도권 1급 체제에 대항을 할 수 있으면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통합한다고 해서 수도권 1급 체제에 대항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 지금 수도권에는 국토 인구의 절반이 모여있는 국가의 비상사태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것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럼 지방에 왜 사람이 없느냐? 지방에서 정치하다고 해도 안 돼요. 병원 가라고 해도 안 돼. 교육 받으라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모두 수도권 온 거예요. 이 시스템을 지방으로 분산을 시켜줘야 돼요. 이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북과 대구 통합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땅값이 오르겠어요? 경북 대구 통합을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경상북도의 발전을 이룬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경북 대구 통합을 할 때마다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도청 신도시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 다 집으로 다 가버렸죠.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아파트가 안 팔려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 경북 대구 통합을 해서 잘 살면 도청 신도시에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고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기업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경북 대구 통합만 하면은 왜 안 될까라는 이야기예요. 통합을 하게 되느냐? 대구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통합을 해야 된다면 통합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해야 된다면 통합특별시의 청사를 어디 갖다 놔야 되냐? 현재의 경상북도 도청 소재인 풍천 가점리에 갖다 놔야 됩니다. 특별법에 명시를 해야 돼요. 지금 특별법은 어떻게 되느냐? 안동 청사와 대구 청사를 같이 쓴다. 그거는 특별법에 명시 안 해도 당연히 같이 써야 돼요. 안동 청사, 대구 청사만 쓰는 게 아니라 포항의 동해안 청사도 같이 써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 권역이 넓기 때문에 모든 시설물을 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시 특별법에다가 뭐를 명시해야 되느냐? 통합특별청사는 경상북도의 도청 소재지에 둔다라고 명시가 돼야만 우리 북부에 살아날 수 있어요. 왜? 균형발전이에요. 균형발전. 균형발전이면은 대구를 중심한 남북권과 북부는 어떠냐? 우리 북부권의 면적은 남북권보다 더 커요. 또 북부권의 면적은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경기도가 더 커요. 그런데 인구와 소득은 남북권의 20에서 30% 되잖아요. 북부권은 다 합쳐서 20만 밖에 안 돼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청을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북부권이 잘 살아야만 남북권하고 양대 축을 이루면서 균형 발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한 목적으로 도청 이전을 했는데 또다시 경북 대구의 통합을 하면서 또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목적이 똑같잖아요. 똑같으면 청사는 어디 갖다 놔야 돼요? 당연히 경상북도의 소재지에 갖다 놓아야 되는데도 그 말을 하지 않고 양쪽 청사를 같이 쓴다고 해요. 그러면 전남 강주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많은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강주 전남을 할 것인가, 전남 강주를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있고, 만약에 강주 전남을 하면 도청사는 무한 도청시도에 갖다 아주 합리적인 결정이죠.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름도 경상도가 개도한 지 700년이 지났습니다. 대구광역시가 분리된 지가 1981년이에요. 경상북도 이름이 만들어진 지가 130년이 지났어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살다가 아들이 분가를 했어요. 아들이 다시 아버지 합치면 아들님으로 합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합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해야죠. 그래서 저는 경상북도 특별시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대구가 경북에 흡수돼야죠. 왜? 경북에 있다가 나갔으니까. 살림살이 잠시 나갔잖아요. 다시 들어오면 아버지 이름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은 목적이 설치돼서 이름을 경상북도 특별시로 해야 된다. 두 번째, 통합청사의 소재지는 현재의 경상북도 소재지 해야 된다. 세 번째, 많은 예산을 준다 그래요.
예산을 주는데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한 노동의 민생이 되겠죠.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들었어요. 그때 우리는 보릿고개의 아픔을 겪고 살던 시절에 정말 후진국 배고픔의 아픔을 겪고 살던 시절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대규모 플랜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플랜에 따라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하느냐? 경상북도의 균형 발전을 위한 뭔가 총체적인 플랜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통합 먼저 해놔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해보자. 통합 먼저 하면은 나중에 지방자치단체나 도지사 특별시장 선거하면 좀 투표하죠. 그러면 대구 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청사 대구 갖다 놔라 그래요. 남북권에. 그러면 북부권에 갖다 놓겠다고 공약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 왜?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북부권 다 합쳐가지고 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의 명시를 해야 됩니다. 왜? 국가의 균형 발전도 중요하고 경북의 균형 발전도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가 지금 눈앞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안동 예천 통합은 어디까지가 있느냐? 지금 주민들 발의해가지고 현재 중앙정부에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는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논할 시간도 없고 큰 걸 막아야 경상북도의 특별시가 경상북도 도청소를 뺐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한 지붕 안에 두 가족이 있으니까 안동과 예천을 통합해야 된다.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와 같은 문제를 생각할 시간도 없고 또 생각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통합대가 되고 가버리면 뭐 통합할 일이 뭐 있어요? 도청이 있으니까 통합을 해야 되지 도청이 없는데 통합할 일이 뭐 있습니까? 각자 고생을 해야 되죠. 도청 신도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일 지금 힘을 모아야 될 때가 도청 신도시의 주민들이에요. 그리고 풍천, 그리고 안동시 전체. 근데 과거에 보면은 대구 영무 통합 반대하는데 안동 시민들은 정말로 열심히 나와서 새벽마다 통합을 하면 안 된다는데 도청 신도시 주민들은 불만은 많은데 나오진 않아요.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뜻을 모아서 통합을 해서 시너지효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전남 광주는 지금 현재 법을 통합시키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름을 뭐라 할 거냐 청사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선통합 구조이다. 그래서 특별법에다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대구청사와 안동청사를 같이 쓴다. 그거는 법에 안 남겨져도 당연히 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청사의 소재를 어디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주민 여러분과 함께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시고 오늘 4시에 또 안동시에서는 시민회관에서 주민 설명을 하면 이때도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셔야 돼요. 알아야 뭐 투쟁을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동참하는 싫고 뭐 있나면 자꾸 비판만 하는 거예요. 뭐 안동시가 뭐 했노 뭐 했노 모든 것은 나의 문제 그렇잖아요. 대구와 경북이 통합하면 누구의 문제? 나의 문제. 그래서 우리는 시민들은 지난 도청 이전을 위해서 30년 동안 농노하고 이루어졌어요. 그 결과 경상북도의 도청이 안동으로 왔는데 온 지 10년도 안 돼서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이러한 아픔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뜻을 모아서 통합이 되더라도 반드시 통합청사의 소재지는 경상북도 도청 소재지가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주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를 많으십니다. 저희 마을은 그 축제리 대나무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이 지금 집이 거의가 변상입니다. 그 집이 뭘 아마 사업비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시행을 안 하고 있으니 지금 그 지나다니는 사람들 미간에는 너무 보기가 안 좋습니다. 도로를 피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쯤 사업이 될 것인지 또 설명해 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좀 시행을 해주시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중앙부처 협의한 결과 그러면 사업이 좀 자꾸 지연이 되니까 선보상 먼저 하려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 안동시가 보상을 먼저 합니다. 보상을. 일단 땅을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상을 안동시가 추진하고 개발계획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부터 아마 차근차근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보상금이 내려오고 한 것은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선정이 됐어요. 공사업 해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안동시가 원래부터 보상에 들어간다는 말씀드리고 보상이 끝이 나면은 그 다음에 일부 시설 남기고 가장 중요한 그 시설을 잘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 시설을 방문하고 이게 바로 다크 투어리즘이에요. 다크 투어리즘. 이 말은 뭐냐면은 어려운 환경을 관광자원으로 만듭니다. 그 시대에 나병 강자들이 겪었던 삶을 다시 한번 재해보면서 우리의 이미지도 전달하고 그분들의 삶을 축복하는 거. 통영에 가면은 옛날 피라미드촌 있죠. 피라미드촌. 그런 게 바로 다크 투어리즘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릴 수 있다. 원래 보상에 들어가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 메인 말했다 괜찮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풍산읍체육회 사무국장 송충환입니다. 저는 그냥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도 변함없이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지금 풍산읍을 찾아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짧은 소견이지만 우리 시장님께서는 국민의 혈세를 최대한 아껴 쓰시고 재활용하시고 물자 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서서 하시는 분으로 알고 계시지만 현재 지금 풍산읍에는 시장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97억 원 규모로 낙후돼가고 있는 풍산읍을 신도청 배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풍산읍 행정복지센터가 지어진 지가 벌써 한 45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 되면은 약 한 50년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행정복지센터와 풍산읍에 없는 복지관이 타 지역의 다른 부지에 같은 건물로 신축이 되어서 활용도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신축이 되고 난 후에 이 본 건물은 뭐 예비군 중대라든가 지금 뭐 풍산읍에서 가장 뒤떨어져 있는 보건소를 확장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줬으면 하는 그 생각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도 풍산 주민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풍산을 어떻게 발전할 건가? 결정은 누가 해야 돼요? 풍산 주민들이 결정하고 잘 때도 잘 된 거고 못 때도 못 된 거예요.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풍산 국민들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 인근의 사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장외과 사업 등등 많은 사업을 해가지고 건물 지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전부 못 알아갔어요. 왜? 전기세도 못 내요. 제가 갈 때 반대했어요. 그래 하지 말고 진짜 뭐 돈 버는 거 좀 해보자. 돈을 벌면은 목욕탕 없으면 목욕탕이 10,000원이면 버스 타고 가면 되는데 목욕탕 지어놓고 사람 없어가 문 닫을 걸 왜 하느냐? 결과가 뻔한 거예요. 그래서 풍산읍도 결정할 때는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심사숙고해야 된다. 지금 인근 지자체에서 인근 면에서 몇 군데 만들어놨는데 모두 다 문 닫았어요. 왜 문 닫느냐? 체육시설 벌치기 만들었어요. 그래야 이거 배가 돈 벌고 하면은 주민들도 편리하고 운영비 걱정이 없다. 문제는 돈 받으니까 운동할 수 있고 사람이 있어야 되죠. 딴데 낙동강 걷기 좋고 안경 걸었는데 그거 왜 가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안 오는 게 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인건비도 못 주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예로 홍천 우리 하량령 온다고 돈 받았잖아요. 받아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안 오가 잘 썼어요. 뭐 행복하게. 지금은 어떻게 되냐? 전기세도 못 내, 전기세도 못 내. 그러면 제가 그때 그 70억 얼마 받아가 제가 그때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뭔가 돈 나오는 거 좀 사라. 돈 나오는 거. 돈 받아가지고 목욕 가고 운동하면 되는데 왜 그 건물을 산다느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결정한 것은 이걸 만들어야만 풍천 주민이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천재민 대통령은 돈도 나눠 쓰고 잘했어요. 지금 돈이 고갈됐어요. 어떻게 되냐. 사무장 인건비도 못 줘요. 처음에는 막 나눠 쓰고 너무너무 행복했죠. 자, 이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풍산읍민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안동시는 그 결정을 존중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단 제가 방금 하신 말씀처럼 운영도 좀 신경을 써라.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풍산읍 사무소를 새롭게 만들면 정말로 풍산이 위대하게 발전한다. 그러면 해야 되겠죠. 뭐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 말고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건물을 자꾸 만드는 것보다는 가장 효율적인 게 뭐냐, 이거는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나무발전소의 기금을 가지고 스마트 관광단지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돈을 계속 벌면서 말에다가 계속 영덕 가서 행사 드시라고 돈을 주면 되는 거예요. 돈 주는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나라가 다 줬느냐, 돈을 벌어가면서 계속 줄 수 있냐. 나라가 다 줘, 몇년 주면 끝이에요. 돈이 없잖아요. 근데 돈을 벌면서 주면 되거든요. 풍산읍이 존재하는 한 계속 영위해 나가시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어떠한 결정이 내리더라도 안동시는 읍민들의 의견을 잘 수용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먼저 네, 안녕하세요. 네, 북산파크네. 안동시 파크 클럽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럼 왜 안동시가 지정을 하게 됐는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럽의 회원들은 서로 오손도손 운동만 잘 하면 되는데 무슨 이권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서로 구상청에 고발하는 거예요. 여기에 불법 시설물이 있다. 여기에 뭐가 있다. 구단에도 시설물을 신고해가지고 뭐죠. 한 거 다 뜯어내게 만들어버리고 또 전라동 골프장도 다 뜯어내게 만들어요. 같이 치면 될 텐데 뭐 하다 보면 화장실도 좀 있고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화장실이 불법이라고. 불법은 맞아요, 솔직하게. 그래서 다 뜯어내버렸어요, 그냥. 그럼 누가 불편하냐? 우리가 불편해요. 그래서 정말 불편하는데 싸우지 마시고 그냥 운동만 하세요, 운동만. 자꾸 신고를 하니까 부산 정부 뭐라 그러냐면 안동이 뭐 그래 별로게 그냥 대충 치고 우리는 모르면 되는데 자꾸 신고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안동에도 법대로 처리해야 되잖아요. 부산청도 힘들고 안동시도 힘들고 모든 피해는 누구에게 가요? 주민에게 가요. 그래서 작년도에 2024년도에 부산청에서 도저히 안 되가 뭐라냐면 앞으로 안동시가 진행하지 않으면은 한국에 없애버린다. 하천 전용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공문이 왔어요. 취소해 보면 또 우리 너무 손해야. 그래서 안동시가 그러면은 2025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하라고 했어요. 부산청에서. 그래서 파크클럽에서 이미 회비도 받아놨고 돌려주기가 어려우니까 2026년도부터 하자. 회비를 다 했어요. 그래야 2026년 1월 1일부터 안동시 운영을 하는 거예요. 해나오니까 파크골프협회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오리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회의록이 다 있어요. 그때 당시에 안동시에 운영을 해라. 그 다음에 회비는 좀 받지 마라. 받더라도 적게 받아라. 등등 이렇게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안동시 파크골프에서 가입비 20만 원 받아요. 지금은 안 받아요. 이제 받았고. 그다음 클럽당 또 100만 원씩 또 내야 돼요. 골프 한번 치려고 하면 개인당 1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 기존 골프가 아니고 왜 이래 되냐 이거. 안동시가 클럽을 구장을 다 하면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놨어. 세금으로. 그런데 클럽에서 가입비 20만 원 내야 되고 그 다음 또 클럽을 가입하면 클럽 가입비 또 내야 되고 또 클럽에서 또 파크 협회에 가면 또 100만 원 또 내야 돼요. 협회가 제가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난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20만 원 다 돌려줘라. 그래서 14만 원까지 돌려줬어요. 나머지 5만 원, 7만 원 더 돌려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관리비 파크 골프장 관리하기 위해서 회비를 5만 원 받아라. 그리고 그걸 아껴 써서 나머지 7만 원 돌려줘라. 이렇게 해서 5만 원 받고 해놨어요. 5만 원을 받으면 돈이 얼마나 1년 2억입니다. 2억. 2억 가지고 뭘 하라고 그랬어요? 골프장 관리하라고 그랬잖아요. 관리하는 데는 1,500만 원밖에 안 써요. 나머지는 뭐 하느냐? 회장 판공비 쓰고, 뭐 대회 한다고 쓰고, 뭐 출장비 쓰고, 다 써버리는 거예요. 송년한다고 써버리고. 회원들은 한 개도 몰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래부터 안동시가 진행하고, 안동시민은 누구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이미 세금 내놨어요. 그래서 현재 운영하는 구장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안동시가 이맘때에 지금 27월 안동댐, 안동 산불 지역에 108을 만들고 낙동강 영호로 있지 영호로에 또 18을 만들어 등등 만들어요. 이것은 유료입니다. 그래서 무료와 유료를 확실하게 구별하고 지금 현재 풍산과 계평은 정식 골프장이 아닙니다. 속된 말로 야매로 쓰는 거예요. 그냥. 이걸 지금 오늘 부산청에 갔어요.
이게 양성화가 돼야 그 다음에 파라솔도 설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공기 모니터도 설치할 수 있는 양성화가 안 되고 불법으로 쓰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다목적 강량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지금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누가 보관하면 또 그냥 또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안동시가 계평부장하고 풍산부장이 좋거든요. 요것을 지금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부산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아마 협의가 제 생각에는 잘 될 것 같아요. 또 안 되면 또 협의를 해야 돼요. 요런 것이 돼야 그 다음에는 화장실도 갖다 놓을 수 있고 쉼터도 갖다 놓을 수 있고 파라솔도 갖다 놓을 수 있고 먼지털도 갖다 놓을 수 있고 그래서 일단 요것이 선행이 돼야 되고 그러고 진입도로도 이게 양성화가 돼야 또 진입도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고 오늘 지금 부산시에 하는데 협의가 좀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양성화가 되면은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운영은 안동시가 다 해드릴 테니까 회원들은 공부만 치면 되고 지금도 어떤 협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도대회라든가 전국대회를 나갈 분이 있어요. 그런데 파크클럽이 회원이 100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고 싶으면 10명밖에 안 돼요. 그럼 10명은 도회비, 전국회비 내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10명만 받아주는 게 아니고 나머지 그 클럽 90명이 다 등록해야 받아준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력하게 조치를 해놨어요. 내가 도회 협회에 가입하고 싶으면 내가 가입하는 거지. 왜 클럽이 10명 가입해도 나머지 80명이 다 가입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는 거고 가입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무조건 협회 운영비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지는 세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동시는 그런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는 것이고 주민들께서는 그냥 공만 치시면 돼요. 회비 낼 일도 없어요. 그러나 클럽에 가입해서 내가 내고 싶은 돈 내만 내고 그건 자유무사예요. 자유무사. 클럽에 돈을 안 내라는 이유로 규제를 하는 건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시민의 힘으로 이제는 바꾸어 가야 돼요. 클럽도 어떻게 되냐. 50명 이상 100명 이하가 돼야만 또 가입을 할 수 있어요. 말이 됩니까? 아니 내 친구끼리 모여가지고 5명도 만들 수 있고 10명도 만들 수 있고 말하면 200명도 만들 수 있지. 뭐 때문에 50명을 놓고 100명 이하가 돼야만 클럽에 가입이 되고 골프를 칠 수 있어요. 혼차도 칠 수 있고 친구들과 칠 수 있고 동창회하면서 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시설로 다 바꿔놓을 테니까 클럽과 관련해서는 카드라 소리 듣지 말고 저는 안동시의 말을 듣고 따라와 주셔야 돼요. 왜 이렇게 하냐. 시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요. 안동시가 파크 골프 협회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골프장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왜 협회가 만들겠어요? 저는 막고 사리 2장 전용호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동 소방다리 동야로 34번 국도에 지금 우측이 자전거 도로하고 이 인도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까 부산청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교량 자체가 부산지방초등학생 교량입니다. 지금 인도 설치가 이렇게 어떻게 안 되냐면 이 교량이 생기구나. 위에 이제 평가를 하고 이 차이 위에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참 안동과 풍사리 연결하는 이 도로인데 인도하고 자전거가 없는 지금 이 도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 분담위치가 없다고 이 여부의 아파트가 그 한 전체적으로 그렇고 나학대학교 2008년에 그다음 복수병원 이 연결이 안 되고 계속 그쪽에 보면 아침을 보면 영목 인사에 나서 서우면 도로를 돌아가고 뭐 서인문은 뭐 덜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안 돼요. 부산하고 우리 안동시하고 요 관계를 제가 개발팀장님한테는 일단 기술적인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요 부산청 관계니까 이 부산청에서는 이 국도에 연결하는데 이 자전거도로하고 이거 연결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건 뭐 빨리 해서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부산청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그 도로는 제가 전문 봤습니다. 신속이 용장치도 없고 거기 이제 교량이 한 100m 되는데
우측에만 2.5m 도로 공부 등기로 수도권에 가면 많이 나. 올해 하면 우리 중간하고. 교량을 어느 교량을 말해야 하는 거예요? 소방다리. 손바다리 이야기하는 여기 거예요? 33 버스 터미널을 하고 우리 중간하고 연결하는 데가 손바다리 이야기하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뭐 상세한 거는 뭐 제가 또 개발 팀장한테는 말씀을 드려놔. 네, 시간에는 그 시에 들어가셔가지고 이거 노사과장하고 이야기해가지고 부산 목도로 잘 되는 방향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국도에 자전거 도로와 인도가 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국도에는 없습니다. 우리 34번 국도, 그 다음에 영주 가는 35번 국도, 뭐 이렇게 보면은 농촌 도로와 국도에는 주변에 자전거 인도가 없습니다. 단 어디에 있느냐? 도심의 도로에 대부분 다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부산 뒤쪽에 도로 많잖아요.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돼 있는 거의 없어요. 우리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부산청에다가 우리가 뭘 요구하냐면은 국도를 6차선 확장하자. 지금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당초에 계획이 해놓고 지금 사업을 하나가다 보니까 공사비가 엄청나게 올라버리는 거예요. 공사비가 올라가요. 전체 다시 또 심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법상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구간을 좀 줄여가 먼저 하고 그럼 나중에 하자. 이렇게 집시하나. 왜? 그거 언제 다시 하면 또 몇 년 또 지나야 되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교통이 복잡해가 나요. 그래서 1차적으로 구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증설하는 이런 방향을 가고 있고 지금 막국고 밑에 가면 아파트 밑에 가면 교차로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해전 교차로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근데 지금 신호등 교차로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 정말로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이건 수없이 요구를 했는데 이 해전 입체 교차로를 만들려고 하니까 돈이 또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간철이 안 되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고 그 바로 밑에서부터 접시계 버스 터미널에서부터 그 바로 전까지는 또 안동시도의 시도 요것도 또 빠뜨려 놨어요. 이걸 지금 부산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안동시가 일정 부분 부담하고 그 다음에는 부산청도 일정 부담해서 도로가 6차선이면은 버스 터미널에서 곧바로 6차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중간에 잘려져 버리면은 입구는 4차선이고 조금 이따 6차선이면 하나만 하잖아요. 자,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복수병원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지금 밖으로 돌아오든 이런 방법을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막고기에서는 일단 자전거 타고 똑바로 올 수가 없어요. 또 예를 들면 지금 영무회당까지는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지만 그 이후로는 또 자전거를 국도에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내 구간이 가능한지를 한번 살펴보고 한번 또 고민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분양하겠습니다. 지난 늘 방송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질문을 많이 해주신 데 대해서 법원을 대표해서 감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농협 본점 앞에 버스 승강장 여기 난방되는 최신식으로 설치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당연에 물어보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가 가능하면은 난방 다 되는 그 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역동이 되는데요. 버스 승강장으로 역할보다는 또 국민들이 잠시 쉴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되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하다 보니까 2026년도 사주에 보니까 신시장, 김시장, 교통상 문제가 예산에 또 기준사항으로 나가게 됩니다. 평상 장터도 평상시에는 교차 문제가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장날이라든가 또 월요일날 병원 오실 때는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농협에서도 전에 시장처럼 말씀을 드리고 거듭했지만 농협 본전 위에 터널 개발한다 했는데 나중에 정밀 조사를 보니까 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예산 문제 때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꼭 농협 본전 위에 그게 개발이 힘들면은 구시장 신장 망치로 빈집을 좀 제거를 해서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도 좀 고민을 해주시고요. 또 저희 농협이 공공형 계절 근로자 운영을 3년차 하고 있습니다. 풍천 농지 옆으로도 우리가 한 100년 정도 운영을 해야 되지만 숙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25명으로 하고 원래는 3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컨테이너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지만은 농협에 보유하고 있는 이런 옛날 양목 창고 이런 것도 대보수할
수 있는 그런 뭐 행정적인 뭐 지원이라든가 예산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그 건너편에 좀 공간이 제가 지금 5년 의자라도 좀 설치해 드리려고 만들라고 지금 지시를 해놨고, 그러면은 읍면동 단위로 그렇게 읍면이죠. 쉽게는 소재지에는 무조건 하나씩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루 종일 있어도 몇 명 안 타니까 그걸 만들면 정말 예산 낭비해서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것, 그러면 풍산 같으면 농협 여기 정말 많이 가요. 그 다음에 풍천에도 구당장터 만들어놨어요. 이런 것들은 순차적으로 해서 전체를 다 만들어드릴 계획이고, 또 왜 이렇게 되냐면 일단 시민들이 나와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대중교통의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버스 한 대 운행하는데 연간이 없어요. 풍산에도 보면은 하루에 몇 명 타느냐? 5명 타죠, 5명. 어떤 건 빈 차고 우리도 연간 2억 주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전부 행복택시를 다 바꾸는 거예요. 행복택시를 운영하는데 그럼 행복택시 하루에 몇 번 다니냐? 아무리 많이 다녀도 5번 안 다녀요. 이용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행복택시는 4천만 원 한 거예요, 4천만 원. 그러면 4천만 원 세대만 운영해도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그것이 주민목표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산읍에도 주차장 부족해서 지난번에 제가 와서 또 풍산읍에 요새에 또 주차장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 주차장 문제는 아무리 만들어도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풍산읍도 더 많은 관광이 차고, 평상시에는 주차장이 나와오르고, 그 다음에 장사는 좀 부족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차장이 있어도 이 풍산 사무소 도로가에 다 되는 거예요. 뒤에 가면 20m, 30m 주차장 턱이 없어요. 그러면서 좀 가게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교통이 불편하더라고요. 당연히 불편하겠죠. 길에다가 차를 다 세워놓은 버스가 다니는 길이 없는 거고, 정말 평상시에도 주차장이 부족하면 제가 얘기하겠지만 가면 다 비어 있거든요. 우리는 10m도 걷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또 운동은 또 얼마나 좋아합니까? 운동해야 오래 산다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걸어 다니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풍산읍에도 주차장이 지속적으로 부족하면 주차장 부지를 좀 모색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계획했습니다. 그러면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근로자의 근로자. 지금 풍천에는 또 겨울 근로자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정말 많은 혜택을 줬습니다. 근로자가 없으면 농업은 미래가 없습니다. 제가 늘 강조했지만 인건비가 17만원까지 올라가요. 고추는 한 근에 8,000원이야. 고추를 다 싸도 인건비를 줘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라고 퍼버렸어요. 우리 농업이 계속 왜 이렇게 됐냐? 일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어느 지자체는 아예 뭐 하는 거냐? 고추 모종 사주고 보조주고, 기계 산데 보조주고, 비료 산데 보조주고, 농약 산데 이거는 열심히 했어요. 농사는 잘 키우는데 마지막 수확기에 가서 일손을 못 갈아엎어요. 그 다음 더 화가 나는 거는 오늘 내가 15만원 주는 걸로 내일 계약 다 해놨어요. 옆집에서 16만원 준다니 반에 돈 나가버린 거예요. 그냥 폐농이에요, 폐농. 생강 심으려고 다 준비해놔가지고 다 떠나는데 그 다음 아침에 사람이 와야 되지. 알고 보니까 집값동네에서 17만원 준다 반에 나가버린 거예요. 이와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서 국내 근로자, 속칭 아줌마 부대를 이용해서 농사 짓는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 그 일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쯤 영덕 가서 행사줘야 돼요. 평상시에는 노래방 모시고 가야 돼요. 목욕탕 모시고 가야 돼요. 또 참을 주는데 좋은 빵을 주면 말이 없어요. 근데 풍산 슈퍼에 가가지고 풍산 하나로 맡아가서 빵 사줬다. 이것도 빵이라 그래요. 또 주인이 열심히 일하면 또 같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또 주인이 열심히 일하면 왕따를 시켜버려요. 그 집에 안 된다더라. 그건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농민의 속을 다쳐요. 이건 제가 직접 겪은 경험담이에요. 제가 농사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일손에 의지했는데 속이 다 터집니다. 일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사람 관리하다가 골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를 도입했어요. 도입할 때 찬성하는 사람이 또 한 명도 없어요. 그거 해가 무슨 소용이 있노? 왜 하느냐고 얼마나 비판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농촌진시를 너무나 잘하게 추진했어요. 지금 와서 어떻게 됐어요? 모두가 잘했다고요. 또 산동농도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정말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여기서 산동농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농가형은 개별 농가가 숙소를 마련해야 됩니다. 공공형은 농협에서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에 있는 농협 창고나 이런 걸 리모델링 해가지고 좋은 시설을 만들려면은 집 짓는 것보다 저는 돈이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또 시설이 그렇게 안 되니까 제가 이제 농협에서 부지만 마련해 놓으면 안동시가 지금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선진 이동 주택이 있어요. 이게 한 1000개가 됩니다. 거의 호텔 수준, 호텔 수준. 지금 이 추운데도 안에 들어가면 분해요. 더워요, 더워. 정말로 시설이 잘 나서 이 시설물을 갖다 드릴 테니까 부지를 활용해서 왜냐하면 전부 요새 단독 세대로 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농가형 계절 공공형 계절 근로자 숙소는 부부가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2인 1조 해서 두 사람들이 살기에 딱 맞도록 되었어요. 이 시스템으로 쓰는 것이 훨씬 더 예산을 절감한다. 그래서 부지만 마련해 주시고 안동시가 그걸 다 갖다 드리면 국가를 이용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계절제 근로자 숙소로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풍산에 누가 단체로 여행 온다면 그 비었을 때 단체 숙소로 쓸 수도 있고 또 그 다음 또 산불이 또 발생했어요. 대피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체육관으로 대피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호텔로 전부 개별 숙소로 대피하라. 그래서 가족 단위로 대피를 하는데 대피하라고 안 하잖아요. 오늘 밤에 호텔 가 주무세요. 그럼 다 오시는 거예요. 그냥 이러한 여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안동시는 기존에는 천동을 일단 개별 분양하고 하는 거지 한 800동 정도가 남는데 이 800동을 가지고 읍면동에 배부해서 계절제 근로자로 쓰실 분들은 그렇게 쓰시도록 하고 또 호텔로 쓰실 분 여러 가지 용도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풍산읍에다가 한 개 단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농민이 좀 분출을 해가지고 단지를 제공해 주시면 안동시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야 된다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3년 동안 재의견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시의원, 도의원, 시장님 각각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있어서 같이 기후제를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국가 3단 유치를 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도 기업체들을 불러오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체들이 왔을 때 잘 수 있는 기숙사, 생활권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봉사는 그 생활권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왔을 때 안동시의회 생활권을 뺏깁니다. 그러면 우리 봉사는 더욱더 압도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권이 우리 봉사를 좀 볼 수 있도록 주거지역 규제라든지 이런 많은 규제를 좀 풀어줬으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지금 4차선이 6차선을 확장 공사를 하고 계획이 있다 하시는데 사실 우리 도청이 와서 풍산은 더 낙후됐습니다. 그리고 4차선이 생기면서도 풍산은 더 낙후됐습니다. 다른 지역 소방들에서 영호회랑 도덕소까지는 도철화가 5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동 도덕소에서 농공까지 입구까지 5.5km 중간에는 격차가 단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공간에서 바로 내려 올릴 수 있는 중간쯤에 격차를 제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와가 손대보는데 나 뽑으면 되잖아요. 그럼 도청도 쓰려면 어떻게 되냐? 단지 우리 이런 게 있죠. 기대가 좀 크는데 기대만큼 좀 부족한 건 맞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도청이 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3차 국소도 6차선 바꾸는 거예요. 도청 없으면 6차선 바꿀 일도 없어요. 맞잖아요. 또 중앙선이 곡선 연체가 된 거예요. 또 국가 산단이 오는 거예요. 또 군유선 통합 신호가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도청 이전의 시너지 효과 때문에 오는 것이지 도청이 없는데 문경, 도청, 안동, 철도 만드는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은 이익이 있는데 일단 통상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좀 많이 좀 처음에 아까도 많이 오르는 게 많이 내려오겠죠. 이런 것이 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상도의 도청 소재 즉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경북, 대구 특별시의 종합 청사는 여기에 둔다라고 결정이 되면 또 상황이 틀려지겠죠. 그렇지 않나요? 경북의 소재가 아니고 이런 대구, 경북의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풍산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근데 풍산 오면 풍산이 제일 못 산다 그래요. 딴 데 가면 또 뭐라 하냐? 왜 풍산만 또 투자하냐 그래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 왜? 내 입장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동시는 아까 풍산의 예산이 적다고 하지 마십니다. 풍산의 예산이 적은 게 아니고 풍산은 수조 원이 들어갑니다. 수조 원. 국가 예산 민간 예산 산단 한 개만 해도 지금 얼마나 큰 겁니다. 그래서 산단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느냐? 아마 2월 달 중으로 예타가 종료가 됩니다. 우리는 산업단에 지금 이제 예타 성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마 순풍을 타고 날 것 같아요. 요것만 되면은 결국은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풍산에 사람이 오겠죠. 뭘 사도 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장터를 주말 장터로 만들어 봐라.
그냥 우리 장난을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건 풍산 주민들만 이용하는 장이 돼야 절대로 안 되고, 도청 신도시 주민 또 경상북도에 있는 대구 시민들도 풍산 장날 소고기 하룻불에 구우면 소고기 먹어 볼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오도록 해야지. 손님 오면 하겠다. 손님 입장에서는 가면 뭐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먼저 판을 돌려놓고 술장사를 하라면 술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손님이 오지. 우리는 어떻게 하냐. 손님이 오면 술을 팔겠다는 이야기예요. 손님이 올라고 술을 파는지 안 파는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함께 고민해서 하도록 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안동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결국 경상북도에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용도 지역을 안동시가 한 평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모두 어디가 있느냐? 경상북도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중앙정부의 권한을 도로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의 권한을 지방자치가 넘겨줘라. 넘겨줘야 제가 풍산업을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좀 부족한 걸 보충하고 하는데 이건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특별법이 만약에 만들어지면은 통합과 관련해서 도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달라고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오늘 오후 4시에도 주민 설명을 할 때 이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해서 주민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통계학 박사님이셔서 자세한 설명 우리가 잘 마음에 와닿도록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시장님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풍산 중고등학교 교장입니다. 민원을 제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시장님께 함께 여기 지금 도의원님도 와 계시고 또 시의원님께서도 와 계셔서 고민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막곡에 영무 예당 주민이 한 1000세대 정도 살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 취약에 있는 학생들이 대체로 이제 서선초등학교를 입학을 하게 되고, 그러면 서선초등학교는 우리 풍산 관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우리 풍산중학교에서는 풍북초등학교하고 풍산초등학교는 우리 풍산중학교 학부이기 때문에 100%를 다 받습니다. 오늘 풍산중학교가 워낙 유명한 학교가 되다 보니까 서로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선초등학교의 학생들은 우리 학구가 아닌 거예요. 풍산읍에 소속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교장으로서 민원을 받는 것이, 우리 서선초등학교 학생도 풍산중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안동시에 하고 또는 교육청에 교육감님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대단히 민원과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시장님께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단위 학교의 교장으로서는 없어서, 그래서 제가 핵심은 서선초등학교가 풍산읍에 소속되어 있으니 이 풍산읍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풍산중학교 학부에 오면 이 학생들이 편하게 올 수 있다면, 지금은 도청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한 20-30명씩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입학을 못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어차피 이제 풍산의 주민 소통하는 날이기 때문에 풍산과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시장님께서 그냥 한번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선에 안동시 교육청하고 경상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또 거기에는 또 초등학교 학생들 입장에서는 풍산중학교 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시내 가고 싶은 게 중복될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되냐면 지금은 시내로 가요. 네, 시내로 가게 돼 있잖아요. 여기 가고 싶은 사람 여기 가고, 그러니까 풍산 가고 싶은 사람 오면 되죠. 그게 모으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안동의 강남에서 어떻게 되냐면 방금 계시던 일주초등학교, 일주초등학교를 강남에서 일지초등학교 가고 싶은 사람 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가기 싫은 사람은 강남초등학교. 이렇게 만들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주민의 욕구도 충족시켜주고 학교의 욕구도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 강남에서 일지초등학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거기 가니까 완전히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풍산중학교가 정말 유명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올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다. 그러면 그 문을 열어주는 게 안동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잘 원만하게 되도록
또는 한쪽만 가라면 또 주변 학부형 반발해서 안 되니까 가고 싶은데 선택해서 갈 수 있게끔 문만 열어주면은 그거는 학부형들이 또 학생들이 선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봉산대에서 기간까지 이틀 지원되고 그리고 이 하이발가 1박 3일 동안 이 불티 나올까봐 계속 방수하고 그리고 자부 정리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 우수대 가면은 돈을 받아가지고 대장은 차를 산다는 거. 이러한 데가 좀 며칠 솔직히 이게 사건이 좀 오바돼가지고 생겼는데 주민 여러분께서는 그런 일 없고 다 우리 해줄래 대장연합회도 해줄래가지고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좀 지금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원이 40명입니다. 40명인데 현재 26명 나는데 이때 또 우리가 그 비슷한데 살포를 돌아가다 보면은 그 골고리 있는 걸 우리 위치를 몰라요. 우리가 지금 또 무슨 기도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출동을 해도 찾지 못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주민들이 우리 우소대 대원이 있으면은 그 한 번에 있으면은 힘줄을 가지고 통신해서 위치를 빨리 파악이 되는데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한테 젊은 분 혹시 우소대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시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출동하다 보면은 이제는 골고리 보면은 농가주택 아니면은 그게 있습니다. 좁은 공간이 달렸습니다. 예전에 지난해 한번 사보려고 출동했는데 그 공간에 단독주택이 주택 조그만 게 농가주택이 있었는데 거기에 큰 차가 들어갔습니다. 소공차가 들어가는데 길을 좁아요. 오다가도 못하고 불은 나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차도 못 빠지고 자 그런 상황에서 좀 이게 소방대에 좀 중형차 골고리 들어갈 수 있는 중형차가 빨리 보급되지 않으면은 산불을 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게 있으니까 진짜 그건 관련된지 모르겠지만 한번 청원드립니다. 돈 받고 한다면 봉사하는 사람이 사기를 줬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 안동은 한국 중심 문화의 수도예요. 사람 중심의 세상을 꿈꾸는 그러한 도시에서 이와 같이 허무맹랑한 비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특히 봉사 선생님들께서는 더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저분들의 성실적인 봉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우용소방대가 출동을 하는데 차량 때문에 진입을 못한 차가 큰 것도 있고 차량 질서를 못 유지시켜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안동시는 산불이 나면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차량 통제를 합니다. 차가 막 서로 섞여가지고 진짜 불자동차가 못 가는 거예요. 차가 커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차들이 불구경한다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하다가 불 못 끄는 게 많아서 지금 안동시에서는 일단 인도로 가는 작은 차량들은 연단마다 배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동시가 보유를 하고 있고 정차하고 해지를 해서 그런 문제는 또 원만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삼리에 한울까지 가고 있는 종로를 합니다. 저는 12월 23일 날 한울체를 신청을 할 때 안동시 예산이 절감되도록 반드시 각급 방역본부 방역요원이 와서 체를 해주시라고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체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산지휘과의 방역팀장하고 담당자들을 물어보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안 간다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우리 기관도 아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랬는데 각급 방역사가 체열을 해주시면 사람 같으면 간호사인데 그분들이 해주시면 우리 안동시 예산이 연간 약 10억 정도로 절감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건의드리니까 꼭 체열이 돼서 지금 현재 산업이나 이런 건축이나 이런 생계에도 좀 지장이 있습니다. 이 처리 기간이 21일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특산과에 문의를 해서 이 처리 기간이 20일인데 안 되고 있지만 해결을 하시더니 행정의 말을 안 들으니 우리 민간인이 어떻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공감 소통의 날이라서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많이 우리 한우 농가도 사랑 계속 해주신데 그 관심을 가지고 좀 검토를 해서 안동시 예산이 절감이 되고 전국에서 솔선수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건의드린 바입니다. 제가 볼 때는 두 말이 다 맞아요. 옛날에는 법을 좀 무시하고 좀 노력도 좀 했고 지금은 또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모든 걸 법대로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사이에 괴리 현상이 생긴 것 같아요. 어쨌든 법정 처리 기간에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각축 방역 공부하고 협의를 위해서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서는 또 뭐 문제냐 워낙 지금 신고가 많이 들어오니까 항상 사전에 해야 되는데 우리 농민들께서는 때로는 너무 급한 거예요. 내일 당장 서로 팔아야 되는 거야. 오늘 검사 맡아야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항상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고 일단은 법정 처리 기간 안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다른 기관하고 협조를 더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문 하시나요? 질문 다 하셨어요? 네. 속이 시원하십니까? 다들 제발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할게요. 혹시 질문 안 하시고 집에 가서 또 궁금하면 안 되니까 지금 질문 다 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저는 마동리에 사는 검병창이라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청산이 보면은 옛날 한 10여 년 전보다가 갑자기 시내가 굉장히 낙후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는 지역이 많은 저수지가 큰 게 있어요. 그 수변 시설을 지금 보면은 제가 민원을 많이 했는데 개선되는 점이 우리가 주민이 바라는 만큼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장에 갈 때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촌 공사하고 시하고 관리 자체를 두고 지금 서로가 이견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동네에서 민원해가지고 일부는 하나의 저걸 해가지고 이제 개선을 해가지고 됐는데 지금 보면 시향리하고 변해리 쪽에 보면은 수변 지역이 고대나무가 꽉 차 있어요. 그 보면 앞에는 또대서 해가지고 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저 공원 시설을 하긴 했는데 지금도 보면은 그 시설을 좀 깨끗하게 정화하고 또 이 많은 저수지라는 게 굉장히 규모가 크면서 용이하게 쓸 수 있는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농어촌사하고 시하고 지자체하고 공사하고 해서 관리를 두고도 나중에 비가 오니까 비가 와도 이게 막 세게 내려오면은 농어촌사들은 자기네끼리 안 내려보고 관리는 저거는 저 소유를 하면서 관리는 저거 안 하고 풍산협에다 할게요. 풍산협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보면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그런 게 있고 그걸 주변에 보면 환경 개선 작업을 좀 해가지고 지금 호민지 저수지는 잘 해놨잖아요. 도청한테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어느 정도 좀 주민들이 여기 풍산민들이 보므로 아침으로 보면은 많이 저걸 하거든요. 좀 도로가 그냥 일반 도로로 되기 때문에 그 옆으로 좀 사람이 다니기 좋은 길을 좀 만들어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원지와 관련돼서 수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만원지의 소유자는 누구냐? 주인은 누구냐? 농어촌 공사입니다. 내 집은 누가 관리해야 합니까? 내가 관리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갖고 있다는 게 정말 개탄스러운 거예요. 안동댐 관리 소유주체가 누굽니까? 수당공사예요. 안동댐 하는 부유물질 누가 다 처리합니까? 수당공사 처리해요. 그러나 그 수당공사는 그 물질은 어디 거예요? 봉화가예요, 봉화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럼 봉화에다 또 넘깁니까? 내가 저수지 만들었잖아요. 만들고 인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해요. 그러나 부작용은 하루에 있는 쓰레기가 뜯어오면 농업용수를 깨끗한 걸 공급해야 되니까 관리 주체가 소유자가 당연히 관리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안동시가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안동시가 답답하니까 가는 거예요. 또 많은 게 뭐가 문제냐? 낚시꾼들이 워낙 많이 와요. 불편해요. 옆에 고추밭이 되면 화장실을 나와야 되는 거였어요. 고추를 못 따요. 고추를 못 따.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 낚시 가능한 일도 협조로서 해주셔야 돼요. 협조로. 그리고 지금 상규제가 거듭나고 한다는 것은 신양리 지역을 전체를 하수 처리구로 바꿔야 돼요. 이 작업이 아마 진행이 되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하수 처리 구역을 만드는 거는 안동시가 해야 되는 거고, 많은 지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농어촌 공사가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공공기관으로서 해서는, 만약에 그게 맞다면 해서는 안 됩니다. 안동시는 이거과 관계없이 전부 안동시가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도 역할을 분담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신양국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농어용 수로가 다 깨졌잖아요. 물이 논에 들어가 있는데 반은 전부 길로 가고 나무 나가버려요. 누가 해야 됩니까? 농어촌 공사하고 수로 정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예산이 없어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다 낭비하는 거예요. 논에 들어가는 물보다가 도랑으로 길에 들어가는 물이 더 많아요. 특히 지금 남쪽으로 가면은 통상들은 그래도 정말로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최신식 시설로 되어 있는 거고, 뚜껑을 딱 열면 논에 물이 딱 들어가. 옛날 같은 어떻게 해야 구멍에다가 비누를 씻어놓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막 키기도 하고.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정말로 바뀌어요.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안동시 전체가 바뀌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안동시는 농어촌 공사가 그들을 강화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예천을 다리만하게 놓은 게 아니고 경상북도에서는 신예천 전체를 준비 계획을 해야 되겠다. 이건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래야 전체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래서 하천 기본 계획을 바꾸고 있고, 안동시는 교량 설계를 올려져 갑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수건사업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수산들에서 안격들로 가는데 지금은 돌아가려요. 그래서 그 교량이 하나 만들어지면은 농사 짓는데 많은 편리함이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오늘 건의한 내용들을 잘 수합해서 홍삼이 살고 싶은 그러한 아름다운 동네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